저 그 목사고 그쵸? 그리고 유부남이고 애가 둘 있고 그러면 그렇게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전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먼저 공개할게요. 어떤 일반적인 남성을 대표해서 얘기할게요. 반갑습니다. 엠마오 연구소 차성진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아마 부제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시지 않았을까? 남자, 성욕, 설명서.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얘기를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준비했었어요. 근데 오늘 왜 하려고 결심했냐면은 마침 오늘 그 엠마오 연구소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그 예배 때 교회가 여자들의 복장을 통제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오간 김에 그래, 오늘 빨리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컴퓨터를 켰죠. 아, 참고로 엠마오 연구소 단톡방 있습니다. 영상 링크 하단에 보면은 그 단톡방 링크가 있고요. 네, 뭐 대단한 거 없는 단톡방입니다. 뭐 엄청난 교제와 뭐 엄청난 그런 은혜의 나눔과 그런 것은 크게 없고요. 그냥 모여서 수다 떨고 노는 그런 방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같이 놀면 좋겠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냐면은 교회가 남자의 성욕을 다룰 때 굉장히 양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한쪽 극단은 폭력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성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자가 알아서 조심해야 돼. 반대 극단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뭐 성욕은 있지만 조심할 필요 없어, 괜찮아, 뭐 여자들 편한 대로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저는 양쪽이 다 문제가 된다라고 봐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누군가를 억압하고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반발이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어떤 요즘의 동시대적인 분위기하고 안 맞기도 하고요. 근데 부정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 욕구가 있는 걸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계를 스스로든 주변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경계가 없다 보니까 어느 날 훅 들어온 유혹에 자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의외로 진보단체나 아니면 여성인권을 많이 얘기하는 여성단체 그런 데에서 성폭력이 자주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욕을 현실적으로 안 보고 너무 이상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중간이 되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방식으로 저는 남자의 성욕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이 남자의 성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걸 차분하게 설명할 줄을 모르고 여자분들은 당연히 잘 모릅니다. 특히나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심지어 결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남자의 성욕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동이 되고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저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남자 성욕을 설명할 때 가장 완벽한 비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의 식욕, 24시간을 굶은 사람의 식욕하고 굉장히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성분들도 느낄 수 있으니까 아마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욕구의 공통점은 뭘까요? 항상 있어요. 항상. 24시간 내내 항상 있어요. 이상한 사람만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제가 먼저 오픈하잖아요. 저 그 목사고 그쵸? 그리고 유부남이고 애가 둘 있고 그러면 그렇게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전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먼저 공개할게요. 어떤 일반적인 남성을 대표해서 얘기할게요. 성욕이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뭐 24시간 내내 막 야한 생각하고 막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24시간 굶었으면은 막 매분 몇초 배고파 배고파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옅은 정도의 식욕이 있고 다른 걸 집중하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딱히 떠올릴 게 없으면 항상 식욕이 떠오르는 맞아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옅은 정도로 있어요. 항상 그 욕구가. 자,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자극이 오게 되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파 막 참고 있어. 근데 이 앞에서 누가 햄버거를 꺼내. 그러면 식욕이 폭발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도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아, 왜 내 앞에서 먹을 거 꺼내냐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남자의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옅은 정도의 성욕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자극이 왔다 그러면 폭발해요. 특히 남자가 뭐에 약해요? 시각적 자극. 이게 오게 되면 뻥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기 어렵다까진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내면에서 자기 욕구하고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아 저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남자도 더 자꾸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하는 마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남자한테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욕구가 있다라고 해서 범죄를 허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 배고픈 상태야. 근데 누가 그 자기 케이크를 내 눈앞에 꺼내놨어. 남의 거야. 근데 이걸 내가 훔쳐 먹었어. 자, 그러면은 이걸 꺼내는 사람 잘못이에요? 아니면 훔쳐 먹은 내 잘못이에요? 훔쳐 먹은 내 잘못이죠. 진짜 그건 맞아요. 훔쳐 먹은 내 잘못이죠. 자, 그것처럼 남자가 시각이 약해. 근데 누군가가 어떤 시각적으로 자극되는 옷을 입었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성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100%그 남자 잘못이죠. 그렇죠. 이건 절대 범죄를 허용하고 용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배려의 대상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앞에서 음식을 꺼내놓는 것을 좀 피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자극받고 힘들어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남자들 또한 어떤 시각적 자극을 받았을 때 내면의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안다면은 조금 그 남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어떤 시각적 자극을 절제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남자 형제분들은 정말로 공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남자들은 항상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남자 성욕을 식욕에 비유하긴 했지만 사실 저는 조금 더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성욕에는 죄책감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식욕에도 물론 죄책감이 붙죠. 어떤 죄책감이냐면은 자꾸 저걸 먹고 싶어져. 그러니까 이런 왜 자꾸 살찌게 저걸 먹고 싶어지지? 이 정도의 죄책감이라 한다면은 성욕이 불러오는 죄책감은 사실은 그 수준을 뛰어넘죠. 내가 왜 저 자매를 향해서 음란한 마음을 품지? 이런 죄책감이 드는데 분명히 이것하고 죄책감의 크기가 같지 않죠. 굉장히 이건 정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 미쳤나봐. 나 살 빼야 되는데 자꾸 앞에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싶어져. 이거 뭐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나 사실 이번 주에 누가 어떤 옷차림 봤었는데 나 걔를 한번 이렇게 하고 싶어. 이 말을 누구한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 안에서 그런 어떤 죄책감, 자기 혐오감 하고 막 싸워야 돼요. 진짜로 이 성욕이 올라오면은. 아니 내가 왜 저런 좋은 자매한테 그런 마음을 품지? 정말 나는 정말 죽일 놈인가? 난 나쁜 놈인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난 목사인데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리고 분명히 아내가 있는데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지? 그러니까 남자는요 이게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남자의 성욕을 스위치 개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껐다 켰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여성분이 가슴골이 많이 보이는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럼 그때 스위치 딱 켜는 거지.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음란한 생각 시작. 이 개념이 아니에요.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가 아니라 이건 항상 온이에요. 항상 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자극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훅 하고 이 생각이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막 그 죄책감과 싸워야 되고 자기 혐오감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그게 워낙 강한 욕구다 보니까 다른 것에 막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의 부탁. 그러니까 진짜 어찌 보면 우리는 질병처럼 너무 힘든 상태다. 그러니까 딱 아까 얘기했던 그 24시간 굶은 사람처럼 굶어야 되는데, 절제해야 되는데, 그런 자극이 오면은 그 욕구가 올라와서 그 욕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기 혐오도 생기고 죄책감도 심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진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제발 굳이 내 앞에서 고기 굽지 말아달라 하는 것처럼 자매들한테 부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좀 옷을 조절해 줄 수 있을까?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이런 얘기들이 보통 폭력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자는 옷을 조심해야 되고 무슨 옷을 입으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뉘앙스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성욕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준 다음에 남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나 힘든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저 힘들고 불쌍한 어린 양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게 올바른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남자의 성욕에 대해서 자매들에게 이해를 시켜준 후,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어느 선까지가 자극이 없는 옷이냐, 여기에 대해서 분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뭐 갑자기 청바지 보고 흥분할 수도 있겠고, 왜냐면 사람마다 어떤 그 성욕의 종류는 다르니까. 그래도 어떤 통상적으로 그 문화권 안에서 용인되는 부분들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선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것들은 자매들이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해를 갖고 있는 자매들이 그럼 우리가 결정하자. 왜냐면은 어쨌든 그분들의 옷차림인데 다른 사람이 억지 강요를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쟤들은 모를 테니까 내가 쟤들한테 지정해줘야 돼. 이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안에 성령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걸 인지할 테고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것을 저분들도 인지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성욕에 관해서는 남자가 분명히 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고 되게 연약한 찐따들이니까 우리가 배려를 해주자.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자매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 라는 걸 신뢰해줘서 자매들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게 맞다 라고 봐요. 모르겠어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남자 성욕이 어떤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면 좀 이렇게 쉬쉬하거나 아니면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양극단으로 가거나 그렇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남자는 이래, 특히나 그 제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들었어요. 솔직히 이런 얘기 누가 할 거야? 나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나 같은 또라이 아니면.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런 배려를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정말로 시각적으로 자극이 되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다리 노출을 되게 예민하게 본다면서요. 우리는 다리 노출에 둔감하고 대신에 우리는 가슴 노출을 좀 민감하게 보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각적 유혹이 왔을 때 진짜로 마음이 되게 힘들어져요. 근데 사실 진짜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다음부터 그런 옷 입고 오지 말아주. 그 자매는 이 말 자체에 엄청 놀라고 두려움을 느낄 거잖아요. 자기를 보고서 그런 욕망을 느꼈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고, 좀 그런 배려가 여성분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한 거라면은 그 다음부터는 남자들이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데도 내 안에 성욕이 생긴다? 그건 뭐 나 스스로 컨트롤해야지 어떡하겠어. 어차피 남자는 성욕과의 싸움을 평생 하는 그런 종족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남자 여자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그런 좀 좋은 의견 교환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서라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요새 하도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네, 전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